이제 내쉬라는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붐이 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의 임상 일정, 특히 이제 2023년에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 바이오텍들에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임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특히 가장 강조드리는 것은 임상 일상도 중요하지만 임상 일상보다도 임상 이상 결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만 통과됐다는 것은 그 통계적으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에서 유의한 통계적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임상 3상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한 5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임상 이상 결과가 대단히 바이오텍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기술 수출입니다. 기술 수출함으로 인해서 초기에 우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도 하고, 그리고 현금 흐름도 좋아지게끔 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임상 이상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인터루킨 7을 이제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T세포 치료제를 얼마나 숫자를 늘리느냐 하고, 이 늘린 숫자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 그러면은 정말 네오 이뮨텍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임상 이상으로. 그 임상 이상 결과, 즉 옵디보하고 병용해서 위암의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는 게 내년 말입니다. 따라서 이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GCCL 같은 경우에도 임상 일상 결과 발표가 아티바 101입니다. 이 결과 발표가 내년도 거의 끝에 있습니다. 12월 가까이에 이제 임상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에, 사실은 이제 올해 12월 달에 열릴 예정이 애쉬에서 이제 발표를 했으면 했는데 그게 이제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그런 중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임상 일상 결과 발표가 내년도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임상 일상이지만 그런 유효성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임상 이상만큼이나 중요한 데이터다. 그리고 여기서 통계적인 데이터를 입증을 한다 그러면은 한 단계 충분히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LCB14 관련한 1차 데이터, 임상 일상의 1차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맞은 환자들의 치료하고 나서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의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임상 이상이 뭐 위암이라든가 대장암,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고형암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개발하고 있는 트롭2 관련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미국 IND를 지원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임상이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앞선 그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비상장 업체 큐로셀이 내년도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카티 치료제이면서도 그 T세포의 막단백질의 어떤 그 면역 관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단백질들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이제 유전자 조작까지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중요한 그런 기술들, 그야말로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기술들이 잘 융합된 그런 파이프라인이고, 더군다나 임상 이상의 결과 발표가 내년 이제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임상 일상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말에 이제 비대흉터 관련한 임상 이상이 끝나게 됩니다. 전체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내년도 2월 달에 중간 데이터 발표가 한번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때 어떤 데이터를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노피 관련한 그 ABL 301이 최근에 FDA IND 관련해서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발표한 것은 저용량과 관련해서는
대해서는 관계없이 이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용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독성 실험을 또 해서 고용량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임상을 같이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차질 없이 이제 사노피로부터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렉나자의 FDA 승인 이 부분이 이제 내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포지오티닙이 임상 승인이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오로지 이제 랩스, 듀얼 아고니스트 아니면 트리플 아고니스트 이제 내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내시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한번 붐이 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그 임상 내시 관련한 임상이 가장 앞서고 있는 미국의 메드리갈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텐데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그렇게 아주 크게 기대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드리갈의 그 결과 발표하는 관계없이 이제 내쉬라는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붐이 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임상 2상 결과 2B상은 중간 결과, 그 다음에 임상 2A상은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나라 주요 그 바이오텍들의 2023년 이제 주요한 임상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에 대한 임상 현황을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